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의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월 27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주가가 이제 동반 하락을 했는데요. 우선 시황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약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전장 대비 0.02% 하락 마감을 했고요. 3대 지수 중 가장 낙폭이 작았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0.54%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급락을 했는데요. 전일 대비 1.4%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차트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날 나스닥 지수를 비롯한 3대 지수는 오전 중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12시 기점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 1.65% 가까이 장 초반에는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그대로 1.62%까지 떨어지면서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고요. 이렇게 주가가 오전 중에는 약간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오늘 이제 미국의 작년 4분기 그리고 지난해 전체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와 지난해 전체의 GDP가 매우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난해 4분기 속보치가 6.9% 증가를 했고 또 지난해 전체의 미국 경제 성장률이 5.7%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전체 경제 성장률은 이제 1984년 이후로 가장 강한 성장세를 보인 수준이고요. 이렇게 미국 경제가 지난해 말 오미크론의 확산 그리고 지난해 전체 코로나와 이런 공급망 차질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만에 가장 좋은 성장세를 보였다는 인식에 이제 주가가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오늘 발표됐던 미국의 실업 지표도 우호적이었고요. 또 이제 어제 1월 FOMC가 일단 끝이 났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줄어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이제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약간 위험 선호 심리가 후퇴하고 안전자산 심리가 다시 힘을 받으면서 오후에는 심리가 다시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오후에 어떤 요인이 이제 미국 다시 이제 증시와 또 금융시장의 심리를 위축시켰는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어제 발표됐던 FOMC의 후폭풍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제 1월 FOMC에서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지만 조만간 즉 3월에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걸 강하게 시사를 했고 파월 의장도 이제 조건이 무르익으면 3월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 있는 모든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고용시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던 이런 발언을 시장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심리가 위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올해 4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올해 5차례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전망이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오전에 나왔었던 이런 긍정적인 미국의 GDP도 약간 다르게 해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된 것이냐면요. 미국의 경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더 좋은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더 가파르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이 되었는데요. 여기 전문가 멘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필플린 프라이스 퓨처 그룹의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GDP의 블로우아웃 아주 좋은 GDP 결과가 어떤 걱정을 야기시켰다고 해요. 연방준비제도가 might be even more aggressive in raising interest rates.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데 있어서 더 공격적인 태세를 취할 수 있다. 경제가 이미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고요. 비슷한 심리가 이제 시장 전반에 퍼지면서 특히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펼쳐지면서 약간 투자 심리가 둔화를 했습니다. 이제 이날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요. 달러는 이제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자산이죠. 그리고 오후에 들어서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의 4분기 GDP가 잘 나오고 미국 전체 경제 성장률이 수십 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와중에 왜 경기 둔화 우려가 촉발이 되었냐면요. 이제 지금 미국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와중에 연준이 이렇게 경기가 좋으니 금리까지 더 빨리 올리자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이제 사람들은 높아진 인플레이션 속에서
금리까지 올라가는 이런 이중고를 겪게 되죠. 네, 이렇게 미국 지난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좋았지만, 이렇게 경기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연준이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고, 또 금리를 연내 4번이 아닌 5번 가까이, 5번 이상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은 적어도 여름까지 이 인플레 압박이 해소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플레가 진행되는 와중에 연준의 금리 인상까지 더 가팔라지면 결국 경기 둔화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치솟았는데요. 이날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수익률 스프레드가 플래트닝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2년물 국채 금리와 10년물 국채 금리의 격차가 좁혀진다는 의미인데요. 이제 2년물 국채 금리는 1.19%에서 움직인 반면 10년물의 금리는 1.8%에서 움직이면서 이제 두 채권 사이의 격차가 61bp 정도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는 2020년 11월, 그러니까 거의 2년 정도 만에 최저로 이제 좁혀진 건데요. 이렇게 채권 수익률 커브가 플래트닝 된다는 거는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우려를 반영을 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준이 경기 성장세를 해치지 않으면서 원하는 만큼 금리를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해석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심리가 약간 전체적인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또 이제 그 FOMC가 끝났기 때문에 이 FOMC에서의 발언이 얼마나 매파적이었는지에 대한 그런 재해석이 이어지면서 주가를 조금 짓눌렀다고 볼 수 있는데요. BMO 캐피털 마켓츠의 유러피안 그리고 FX 헤드인 스테판 갈로는 무슨 말을 했냐면 주식시장은 파월이 최대한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플렉시빌리티 어떤 유연함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월이 어제 이제 FOMC 끝난 기자 간담회에서 FOMC 회의 한 번에 25bp만을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를 줬었죠. 이제 한 번에 꼭 25bp를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한 번에 잘하면 필요하다면 금리를 50bp 인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어제 주식시장이 충분히 반영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비슷한 기사인데요. 페드의 매파적인 톤이 주식시장에 다시 불확실성과 더 많은 변동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JP 모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데요. 마이클 페어리는 무슨 말을 했냐면 파월은 확실히 보여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연속적인 FOMC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줬고 이 리스크는 우리가 사실 간과해온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 어제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모든 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걸 배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즉 모든 FOMC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넌지시 드러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폭이 시장 생각보다 더 가파르고 더 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랜트 손톤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다이앤 스원크는 페드는 인플레이션을 쫓고 있고 현재 패닉을 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은 FOMC 성명서보다 훨씬 매파적이었고 또 성명서가 감추고 있던 매파적인 본색을 드러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또 금리 인상이 하나의 문제라면 대차대조표 축소 또한 하나의 문제죠. 어제 연준은 대차대조표 축소는 금리 인상 이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분석가에 따르면 대차대조표를 5천억 달러 축소하는 게 이제 한 번에 25bp 금리 인상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언제부터 축소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이제 시장에 아주 큰 화두가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시장에 대해서는 Buckle up, this is going to be a very volatile year. 그러니까 너무너무 변동성이 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또 비슷한 얘기인데요. BMO의 벤 제프리도 파월이 he didn't push back against questions whether they're going to be faster than just the 25 basis point on meeting. 그러니까 한 번에 25bp 인상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파월이 아니다라고 부정하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오늘 시장 상황을 관련해서 조금 위트 있는 멘트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이제 시장 전략가가 어떤 말을 했냐면 시장은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퍼피덕, 그러니까 아주 뭐 친근한 옆 이웃집 강아지처럼 취급을 했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여기 나오죠. 시장은 이제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이제 경제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제를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는 옆집의 퍼피덕처럼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이제 어제 1월 FOMC 이후로 분명해졌죠. 인플레이션은 not a puppy dog, 그러니까 프렌들리 뭐 강아지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울버린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울버린이고 근데 늑대 같은 존재죠. 굉장히 위협적이고 이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이고 또 이제 금리 인상의 와중에 우린 인플레이션을 겪는 와중에 금리 인상이라는 게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정말 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울버린을 검색해 보니까 그냥 안 귀엽죠. 이 울버린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고 또 역시 시장도 이렇게 헤드윈드를 이제 맞이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뉴욕 증시 업종별로 보면은 자유소비재, 부동산주, 산업, 금융 그리고 기술주가 하락세를 보였고요. 자유소비재의 업종별 낙폭이 2.27%로 가장 컸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따라 부동산주도 1.75% 하락을 했고요. 네, 종목별로 보시면 오늘 테슬라가 11.55%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전날 이제 테슬라가 발표한 실적은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올해 신차를 생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가가 곤두박질을 했는데요. 이제 일론 머스크는 올해 신차 모델을 생산하는 것보다 휴머노이드라는 인간형 로봇을 개발하는 데 더 이제 역점을 둘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지난해 8월에 인공지능을 장착한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를 만들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바 있죠. 그래서 이제 올해 사이버 트럭을 출시할 계획도 없고 또 신차도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월가 주요 IB들은 아직 테슬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도이치방크는 이제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과 또 목표 주가는 $1,200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파이버 샌들러 또한 목표 주가를 $1,300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적이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었지만 이익이 지난해보다는 줄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7% 이상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많이 오른 주가 종목 중에서는 넷플릭스가 있는데요. 7.51%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월가의 유명한 헤지펀드 투자자인 빌 에크먼이 퍼싱 스퀘어가 넷플릭스 주식을 이제 매입을 했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넷플릭스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 주가가 급락을 한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주를 매입을 했다는 소식에 넷플릭스 주가가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네, 다른 종목 중에서 조금 특이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은 이제 AMD가 이제 중국 시장 규제 당국으로부터 자이링스 인수 승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에 인수 소식이 있으면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오히려 AMD 주가는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또 블랙스톤 그룹이죠. 뉴욕에 본사를 둔 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데요. 이 블랙스톤 그룹의 지난해 이익이 2배 가까이 늘고 분기 실적도 호전이 되면서 블랙스톤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맥도날드와 마스터카드 그리고 컴캐스트 등이 이날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맥도날드의 경우에는 실적 예상치를 밑돌면서 좀 소폭 하락을 했고요. 마스터카드는 예상을 웃돌면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윤영숙 선배가 코너를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집에 가구가 전혀 없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드디어 다음 주에 제 가구가 도착을 한다고 하네요, 미국에. 그래서 저도 필요한 물건을 사고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